이 텐트 오,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Hi guys, 안녕하세요, 램입니다. 이 텐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텐트의 이름은 네이처하이크 하이비 3라는 모델입니다. 살짝 묵직한데요, 어떤 텐트로 소개를 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 무게면 스토캠핑, 백패킹 할 때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아주 괜찮게 사용할 수 있는 텐트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선 하루 정도, 하루가 아니구나, 이틀인가? 아무튼 이미 사용을 한 텐트이고요. 이 텐트를 사용을 할 때 주변 지인들이랑 여럿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 지인들이 다 괜찮다고 얘기를 했던 그런 텐트입니다. 그럼 구성품부터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미 사용한 텐트라는 점 감안을 해주시고요. 텐트 파우치 안에는 이렇게 풋프린트도 같이 수납을 했습니다. 모델명이 적혀져서 이렇게 있고요. 풋프린트를 제외하면 한 요 정도 크기죠. 안에 내용물을 살펴보면 우선 이렇게 폴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 내용물을 꺼내보면 이렇게 텐트가 잘 수납이 돼 있죠. 그리고 텐트 파우치 끝에 밑부분에 보면 이렇게 네이처하이크 하이비 3라는 모델명과 함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끈이 손잡이로 달려 있습니다. 안에는 설명서들이 있고요. 우선 팩을 살펴보면 역시 해자인 네이처하이크답게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팩이 도대체 몇 개야? 팩이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고요. 팩 끝에는 스트링 처리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라인도 많아요. 가이라인도 6개가량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폴을 보면 총 3개의 폴이 들어가 있는데요. 2개의 은색 폴이 있고요. 빨간색 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전체 구성품이 되겠습니다. 언박싱 끝! 텐트 설치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꺼내고요. 풋프린트를 깔아줘야 되겠죠. 풋프린트를 보시면 모양이 완벽한 사각형이 아니라 모양이 조금 이렇게 다른데요. 밑에가 넓고 위쪽이 좁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플라이와 이너 텐트가 함께 결합이 되어 있는 이 텐트를 풋프린트 위에 펼쳐줍니다. 이쪽이 뒤쪽이 되게, 여기 이너 텐트와 꽁무니가 있으니까요. 여기를 딱 잡고 이렇게 펼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폴을 결합을 해주면 되는데요. 폴은 총 3개가 있죠. 우선 빨간색 폴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은색 폴 엄청 길죠. 폴이 이렇게 길 때는 지금 이 촬영하는 공간은 여기 장소가 넓기 때문에 괜찮은데, 공간이 좀 협소하거나 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좀 반만 결합을 해서 이 상태에서 넣은 다음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다시 이렇게 결합을 해서 넣고 하는 방식을 쓰면 됩니다. 네, 이런 모습이 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폴을 결합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설명서 상으로는 이 폴과,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폴을 먼저 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빨간색 폴을 껴주라고 하는데, 제가 이 텐트를 여러 번 설치를 해본 경험상 이 대각선 폴을 먼저 끼고 그 다음에 가운데 폴을 껴주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 폴을 결합을 하다 보면 이게 좀 텐트가 오므라들고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쳐보고 제일 편리한 방법으로 찾은 거는 뭐냐면요, 우선 가운데 폴을 먼저 껴줍니다. 얘네들을 잠시 빼놓고 이 빨간색 가운데 폴을 먼저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서 약간 이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폴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폴을 넣어서 쭉쭉 밀어주면 되죠. 쭉쭉 이렇게 밀어주면 반대편으로 폴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잘 이렇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폴을 끼워줍니다. 여기 보시면 검정색으로 이렇게 폴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이렇게 이 중간에 이렇게 폴이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다시 폴을 넣고 그대로 폴을
쭉쭉 밀어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반대편도 대각선 폴을 넣으실 때는 전실에서 넣는 것보다 이쪽에서 이렇게 긴 쪽부터 넣는 게 좀 더 편리한 것 같아요. 한번 삐져 나오면 다시 이렇게, 네, 아주 좀 막 이렇게 쭈글쭈글해졌는데요. 네,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텐트에 폴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과 풋프린트에 폴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폴을 이렇게 꽂고요. 이 반대편도 꼽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가서 폴을 하나를 딱 잡고 그대로 쭉 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끝에 보면 역시 폴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꼽아주고요. 그리고 이 한쪽도 잡고 쭉쭉 밀어주면 됩니다. 네, 너 왜 그러니? 네, 이렇게 다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가운데 폴 반대쪽도 한쪽을 연결을 하고 이쪽을 잡고 쭉 밀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텐트가 서게 되죠. 이 텐트는 보시다시피 완전 자립형 텐트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팩다운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저는 7 이렇게 해주면 설치가 끝나게 됩니다. 이게 사실 7개가 아니라 기본은 6개인데요. 이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7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쪽을 팩다운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쪽,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대각선. 그리고 옆에, 이쪽 옆에, 그리고 반대편 옆에, 그리고 제일 뒤쪽에 이렇게 추가 팩다운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옆에는 사실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긴 하거든요. 근데 뒤에는 제 생각에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다 끝난 건데 한 가지 추가로 덧붙이자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네. 여기 보면 아까 풋프린트를 폴과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빠져 있는데 폴과 이 풋프린트를 같이 연결을 하고 이쪽도 빠져 있죠. 이거를 연결을 해 주는데, 연결을 해 줄 때 여기 보면 당겨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당겨 주고 이쪽도 당겨 줘야지 이게 빠지지 않고 딱 팽팽하게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게 되고요. 저 안에 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연결을 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연결을 하려면 우선 텐트 문을 좀 열고요. 어디 갔니?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프린트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거를 이 폴과 텐트가 연결된 부분에 같이 연결해서 당겨주고, 저 반대편도 아우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얘네를 너무 당겼네. 네, 연결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이너 텐트도 당겨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왕이면 딱 당겨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도 사실 팩다운 해줘도 되는데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되게 이쁘죠? 네. 처음 이 텐트를 봤을 때 되게 신선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 추가로 팩다운을 안 해준 부분이 하나, 둘, 셋, 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선택사항이 되겠죠. 텐트 설치는 사실 그렇게 쉬운 편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편도 아닙니다. 이 가운데 폴을 넣는 부분이 조금 저는 처음에 설치할 때 설명서대로 설치할 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방법이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찾아낸 방법이기는 하고요. 뭐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각자마다 편리한 설치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텐트가 되게 마음에 드는 상태입니다. 네,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느낀 이유에 대해서 이 외관과 내부의 모습 그리고 디테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이런 모습입니다.
네, 좀 특이한 모습인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입구 쪽, 전실 쪽을 먼저 살펴보면 입구는 이렇게 양쪽으로 2개 이렇게 있고요.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아주 작은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는 네이처하이크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다운을 해주는 부분은 이렇게 당겨줄 수 있는 부분이 모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위에를 보시면 네, 이렇게 좀 특이한 구조로 돼 있죠. 이 구조가 장점 중에 하나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거는 이따가 실내 모습을 보여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옆에 좀 뭐가 많죠. 네, 저게 조금 좀 더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긴 했는데, 이 옆에 그리고 이 반대편에 추가 팩다운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도 역시 실내를 살펴볼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을 이렇게 지나와서 이쪽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벤틸레이션입니다. 이렇게 벨크로를 열어서 여기 있는 막대를 결합을 해주면 이렇게 환기가 되게 되고요. 이 벤틸레이션은 이쪽과 반대편 조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오면 여기에도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도 바로 벤틸레이션입니다. 역시 이렇게 벨크로를 열어서 막대를 이렇게 달아주면 이런 식으로 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벤틸레이션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실내를 보여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좋았으면서 한편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닫을 때 지금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이 부분은 꼭 팩다운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팩다운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팩다운을 안 해줬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 없습니다. 이쪽에 벤틸레이션 끝부분에도 이게 지금 반사 스티커 같은데 이렇게 디테일도 좋고 마감도 되게 깔끔한 편이에요. 근데 팩다운을 만약에 안 해준다면 약간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안에 풋프린트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직선을 그려보면 이게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비가 이렇게 내리진 않겠죠. 그냥 습기가 타고 내려오는 건 괜찮지만 비가 막 몰아칠 때,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됐을 때 여기에 물이 고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꼭 이렇게 팩다운을 좀 해서 좀 띄워줘서 여기 간격을 좀 띄워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풋프린트, 여기에 물이 고이게 되면 이 안에 이너 텐트가 물론 방수 코팅이 되어 있지만 약간 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주면은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 문제가 여기 보면 여기가 당겨지면서 이 벨크로가 이렇게 뜯어집니다. 이렇게 뜯어져요. 이걸 더 당기면, 이렇게 최대한 당겨 볼게요. 이렇게 최대한 당기면 이게 닫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 환기를 해둘 때면 상관이 없기는 한데, 이거를 이제 그만하고 싶다, 닫고 싶다 할 때 여기가 완벽히 닫히지 않는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사용할 때 큰 문제는 없는 부분이지만 보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하는 게 좋겠죠. 비가 만약에 올 것 같다 라고 하면 이거를 팩다운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비가 안 오는데 이것까지 해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알아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리고 여기 한 개,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한 개, 이렇게 아주 넉넉하게 가이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폴이 지나가는 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폴 위로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폴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폴이 교차되는 부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감 봉제도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당겨지는 부분, 그리고 이런데, 그리고 이렇게 당겨지는 부분에는 이렇게 추가 원단이 덧대어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입문을 열어보기 전에 여기를 보시면 입구 위에는 이렇게 커버가 쭉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입구를 열어보면 이 밑에 벨크로가 하나가 있고 이 위에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입구를 쭉 열면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입구가 열리게 되고요. 이 열린 문은 이렇게 말아서 여기 보면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딱 깔끔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뿐만 아니라 이 위에도 고리가 있어서요, 이렇게 두 개를 딱 연결을 하면 진짜 깔끔하죠. 네. 그리고 제가 이 하이비가 아주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입구가 두 개 있는 거. 네. 그리고 이 입구 쪽 문을 열 때 디테일도 또 있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걸 열어서 입구 문을 열 때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안 열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때 여기를 싹 잡고 이렇게 하면 아주 부드럽게 열립니다. 그냥 하면은 이렇게 안 열릴 수도 있는데, 여기를 싹 잡고 이렇게 하면, 네, 이런 부분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쓴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쪽 문도 열어보면 이렇게, 대박인 것 같아. 이렇게 시원하게 열리고요. 역시 문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실 쪽 개방감이 진짜 최고입니다, 이거. 이 전실 개방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실내 모습을 한번 그럼 보실까요? 실내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너 텐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높이도 이렇게 제가 이 전실에 이쪽에 있으면 머리가 절대 안 닿을 정도로 아주 높아서 저는 이 부분이, 이 높이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기를 팩다운을 해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문을 이렇게 다 열어놓으면 여기가 약간 좀 펄럭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팩다운을 이렇게 하나 더 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너무 좋은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놉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져야지 되겠죠. 물론 설치를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이 텐트를 한 4번 정도, 4번 이상 설치를 하면서 이게 항상 이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되는 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기에 좀 그렇잖아요. 요 선의 용도는 이게 이렇게 더 멀리 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약간 이거를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 하나 정도 위치를 딱 했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사용할 때 이걸 이렇게 그냥 밑에다 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미있는 부분, 이렇게 창문이 있죠. 밖에 뭐 있나, 이렇게 밖에 비 오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이런 재미있는 창문이 있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실링들이 진짜 기존에 살펴봤던 네이처 하이크 텐트들 못지않게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도 살짝 뜰 수도 있기 마련인데 아주 깔끔하게 심실링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입구 지퍼는 이렇게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투웨이 지퍼라는 게, 네, 물론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문을 열 수도 있고요, 문을 이쪽에서도 이렇게 열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럼 이너 텐트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텐트 문도 역시 투웨이 지퍼고요,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열립니다. 네, 이렇게 열린 문은 역시 이렇게 말아서 여기에 고정할 수도 있고요. 입구의 높이는 좀 높은 편이죠. 네,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거는 들어가서 보여드려야 되겠네. 잠시만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다시 한번 닫고요. 이 상태에서 이 안에 지퍼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지퍼를 열면 이렇게 메쉬로 된 문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옆문은 이렇게 말아서 여기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게,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여기가 아주 넉넉한 게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내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카메라 누가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옆에, 네, 옆에 보시면 조기, 네, 여기 팩다운을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저기 팩다운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에는 바람이 살짝 들어와 있어서 조기가 이렇게 떠 있는데, 어느 정도 팩다운을 해주면 이너 텐트와 외부 플라이의 간격을 좀 더 떨어뜨려 줄 수 있어서 저기도 웬만하면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텐트 안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네, 아주 공간감이 아주 괜찮습니다. 좋아요. 네, 이렇게 진짜 이쪽으로 누워도 이거 너무 좋다. 이게 넓어서 좋아요.
너무 경량화 한다고 너무 작고 가벼운 텐트만 많이 사용을 했었나봐요. 이렇게 좀 공간이 넉넉한 텐트에 앉으니까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내부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쪽에 이렇게 앙증맞은 이렇게 메쉬 주머니가 있고요. 역시 이쪽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쪽까지는 이렇게 천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 위쪽으로는 다 이렇게 메쉬 재질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주머니가 하나 더 있죠. 요거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랜턴을 걸어둘 수 있는 랜턴 고리가 아예 이렇게 있고요. 제가 처음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되게 좋았어요. 와, 저거 되게 괜찮다. 막 처음에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벤틸레이션을 할 때 이 상태에서 실내에서 이렇게 환기를 하고 다시 닫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거죠. 이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저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사용자의 입장에서 배려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굿!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실의 공간감, 개방감인데요. 이렇게 아주 시원합니다. 높이도 아주 높고 넓이도 아주 넓고, 이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실내는 아주 넓고요. 높이는 120, 그리고 이너 텐트의 길이는 200m 정도 되고요. 폭은 135였나? 132였나? 아무튼 그렇게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원래 출시된 거는 3인용으로 출시가 된 거긴 한데 2인이 쓰기에 아주 넉넉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3명이서 이렇게 여기 옹기종기 모여 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실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10, 그리고 이렇게 폭은 150으로 아주 넉넉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서리 마감을 보시면 원단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즉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심실링 처리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쪽에 내구성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봉제 마감도 이렇게 이중으로 덮어놔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닥도 여기 심실링 처리가 되게 좀 더 두껍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텐트에 사용된 원단은 20데니아 립스탑 원단인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뭐 직접 확인은 못하지만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최대한 많은 정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로 퉁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이 텐트를 사용을 해보고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서 머릿속에 계속 드는 생각은 이 텐트 동계에 사용하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면, 이 이너 텐트, 이것도 안 보여드렸구나.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너 텐트가 플라이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보시면 여기 진짜 완전 두툼한 원단이 있습니다. 내구성을 제대로 보완을 해서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너 텐트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는 이걸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주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없어졌죠, 이너 텐트가. 이 밑에도 분리를 해가지고 이 이너 텐트를 완전히 걷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풋프린트만 연결이 돼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풋프린트마저도 다 없애버리면 여기를, 이 공간을 쉘터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주 넓어요. 이너 텐트를 분리를 하고 이 옆에도 팩다운을 해서 좀 더 당겨주게 되면 아주 넓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좌식 모드로 하나, 둘, 셋, 4명까지는 충분히 쉘터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뭐 이너 텐트 다 챙겨가서 쉘터로 다 같이 사용하다가 잘 때는 이너 텐트 이렇게 쭈쭈쭉 연결해서 사용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제 마음에 들었던 텐트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다시 연결해야 되겠다. 짠!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귀찮기는 해요. 자, 여기에는 홀과 팩, 풋프린트, 텐트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무게를 측정을 해보면 3062g, 약 3kg 정도 되고요. 네, 지금은 이너 텐트를 뺐습니다. 이게 한 10kg 되는구나. 네, 이너 텐트를 뺀 무게는
2372g, 약 2.3kg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네이처 하이크 하이비 3 이 텐트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텐트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틀 동안 잘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촬영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설치를 해봐서 이제 설치하는 방법도 손에 많이 익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 텐트를 올 겨울에 아주 여러 번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실 공간도 아주 넉넉하고 크고 그래서 좋고요. 이 크기에 비해서 무게도 그렇게 무거운 편도 아니고 설치도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지만 솔직히 쉬운 편은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편도 아니고 손에 익으니까 설치하는 것도 되게 손쉽더라고요. 그래서 올 겨울에 저는 이 텐트를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캠핑을 즐기고 싶을 때 자주 사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벽한 텐트는 없기 때문에 이 뒤쪽에 벤틸레이션 저런 부분, 그리고 이 안쪽에 뭔가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 그런 아주 작은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괜찮은 텐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가격도 되게 네이처 하이크답게 착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 텐트에 대한 소개가 국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네이처 하이크에 관련된 텐트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하다 보니까 네이처 하이크 텐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리게 됐는데, 특히나 이 텐트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 백패킹과 오토캠핑에 무리 없이 같이 사용하기 아주 좋은 텐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양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고 크기도 아주 마음에 들고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네이처 하이크 하이비 3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워. 이 쉘터로 잘 쓰고 있습니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 쓰기엔 좀 크고요. 두 명이 쓰기엔 완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춥다. 추워.